우리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침에 카톡에 올린 대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간 공부는 이제 유의법이죠, 그죠?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공부니까 지식에 대한 공부입니다, 지식. 그러니까는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우리 불교 공부는 무위법 공부입니다. 예? 조건으로 이루어진 걸 푸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위법 공부니까 이제 공부하러 와가지고 머리가 터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터진 머리를 예습하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습하고 오는 거죠. 예습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 무위법은 뭐냐 하면은 본래 우리 마음자리 법을 이제 쭉 향해 나가는 게 우리 이제 무위법이니까 불교니까 연기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책이라는 거는 경전이라는 거는 우리 선배들이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그 가운데 그나마 좀 인정할 만하다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책들이잖아요. 그죠?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그 당대에서 끝나고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100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거를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하셨구나. 예?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이게 내 생각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리고 이 말 속에서 한번 내 생각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생각 방식을 이러이러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생각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하러 오는 쉬는 게 우리 불교 공부고 그게 뭐 말을 바꾸고 말하면 법문입니다. 법문. 왜 법문이냐?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에서는 들어가면은 이 법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점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교리 용어 같은 거를 외우고 이해하면은 좋지만은 굳이 이것을 사전적으로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불교 학자가 돼야죠. 옛날로 따지면 학생이죠. 요새는 학자라 그러지만은. 그죠? 뭐 원효나 뭐나 우리 학승이다, 학자다 그래도 다 스님들 아닙니까? 근래에 와가지고 이 학문이 개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심진여문 해가지고 좀 했어요. 심진여문 해서 심진여, 그러니까 마음의 진여의 측면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언진여, 그죠? 부정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다. 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느냐?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갖춘 뭔가의 주장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계가 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그 언어 바뀌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진여도 있다. 그것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진여의 드러난 속성을 소위 말해서 공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진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에는 여실공과 여실불공, 그죠? 말을 떠난 허망한 우리 생각과는 번지수가 다른 그러한 공의 장이 있는데 그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빛나는 지혜와 공덕과 온갖 무엇으로 가득 찬 것이다. 그래서 불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불교다 이러면은 아닌 거예요. 왜? 공이라는 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공에 갇혀버리는 순간에 이미 진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의 표현을 벗어났다가 그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고 말하자면은 뭐 제가 뭐 저번에 이런 논쟁하다가 이제
깨달음 논쟁에서 어디 학회에 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선을 선이라고 하는 순간에 선이 아닌 거 아니냐. 에? 불림 문자라며. 그죠?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회 별전, 교의 가르침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의 근본 뜻에 부합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역대 선사들 말꼬리 잡아가지고 왜 난리들이냐. 에? 그렇다면은 그건 이제 선이라는 글자에 걸린 거 아니냐. 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뭐 학술하는 데 가면은 전부 다 이제 뭐 역대 선사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전부 다 이런 논쟁입니다. 그러면은 역대 선생 가운데 말 안 한 사람은, 책 안 쓴 사람은 뭐냐 이거죠. 그죠? 책 쓴 사람만 참선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진여문의 영역이고, 이제 심생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심진여문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 자체입니다. 그러면은 심생멸문 하면은 이제 영어로 번역한 사람으로 보면은 번역은 이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생멸이라는 말을 현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마음의 현상적인 측면. 그죠? 현상 속에서의 마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생각이 움직이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생멸이냐?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흔히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마음이 안 바뀌어야 될 것인데 이 생각은 어제 좋았던 게 오늘 미워 죽겠거든요. 예? 어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하고 땅을 친다고요. 그건 어제의 인연에서 얽혀서 일어났다가 좋아 보였던 게 아이고 이거 쏘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멸한단 말이죠. 마음의 현상적인 측면이니까. 그러면은 뭐냐? 우리로 따지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마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은 마음 그대로인데, 본래는 마음 그대로인데, 그게 원래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이제 생멸하고, 기멸하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에? 이어졌다 끊어지고, 바뀌고, 이런 게 왜 생겼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심생멸문의 총론이 열애장입니다. 심생멸이라는 것은 열애장에 의함으로 생멸심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이름하여 아라야식이라고 한다. 아리야식이라고 한다. 그럼 같은 말입니다. 이 식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체법을 다 껴안고 포괄하고 일체법을 비롯할 수 있다. 낼 수 있다. 생할 수 있다. 뭐냐 하면은 각의 측면과 불각의 측면으로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 압축적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열애장이라는 말이 뭐냐. 제8식의 근원적인 마음을 우리가 열애장이라 그래요. 열애장. 아라야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라야 그러면은 거대한 창고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무몰식해서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곳이다. 예? 이렇게 그 이름이 많습니다. 뭐 곡간과도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의 속성을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열애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진여 그대로죠. 마음 그대로죠. 장이라는 말은 곡간이라는 말도 되지만 감춘다는 말도 됩니다. 부처님의 온갖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열애장이다. 그것이
부처님 같이 제대로 그거를 다 썼을 때 그러면은 열애장 맞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 때 묻은 열애장이다 이거죠. 때가 묻었으니까 다 비치지가 못한다 이거죠. 왜 때가 묻었느냐? 열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체를 다 비추기 때문에 전체를 다 비춰가지고 전체에 제대로 다 대응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거울에 때가 끼어버리면은 비추어도 안 비추는 게 있고 또 비친 상 자체도 왜곡돼 있어요. 때라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왜곡돼 있거든. 이러니까 있는 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번뇌라 그러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왜지? 뭐, 안 돼. 안 먹어. 끄길래 놔야 되겠다. 그럼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당황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때묻은 열애장인데 그 때라는 건 번뇌다. 번뇌인데 우리가 번뇌라는 것은 근본적인 뜻은 번뇌의 근본적인 뜻은 생각의 경향이거든요. 생각이 이 고민을 번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용례를 잘못 쓰는 겁니다. 번뇌는 근본적인 생각의 경향입니다. 생각의 경향인데 때가 묻으면 뭔가 잘 안 보인다.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현실에서 생각하면 뭐가 있냐 하면은 누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뉴스에 똑같은 게 하나 나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그죠? 그리고 신문도 가만히 봐요. 저는 그 전에 좀 예민했을 때는 뭐 하고 했을 때는 신문을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왜 여러 가지를 보느냐? 한 가지를 가지고 신문사마다 제목 굽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거는 신문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한 개만 보면은 사기당한다고 그 신문사 논조에 내가 그냥 그대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신문사의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때입니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모든 현상은 이 기준의 프리즘으로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현상을 비출 때에 그 전체를 이걸 봐가지고 이런 때 이걸 적용하고 이런 때 이걸 적용하고, 예? 여기서 기준에서 자유로우면은, 그죠? 자유로우면은 저놈은 이때는 좋았는데 이때는 참 나쁜 놈이네. 이때는 참 성인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곤란하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이게 안 바뀌면은, 예? 이 사람은 이때는 성인이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다. 그런데 그거는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태조하고 무학대사 얘기가 있잖아요. 뭐, 욕하자. 그래서 나는 대사가 돼지로 보인다. 에? 그러니까 무학은 나는 당신이 부처로 보인다. 아니, 왜 욕했는데 왜 그러세요? 돼지는 돼지밖에 더 보이겠냐. 난 부처니까 부처 모습밖에 안 보인다 이거거든요.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 예? 당신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이태조 당신의 본래 모습은 부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유도할 겁니다. 이것이 무학대사 입장이거든요. 근데 태조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업이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욕하면은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식으로 욕으로 대답을 하겠지? 그럼 우리 이제 재미있고 격식도 깨고 재미있겠지? 자기 수준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프레임을 이쪽에 강요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무학은 이 틀에 안 걸려든 거죠. 이 틀에 안 걸려들고 한 차원 높은 걸로, 에?
우리 부처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 서로 욕하고 낄낄거려 봐야 그건 뭐 행복해요? 좋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 바뀌면은 저 새끼가 임금이 나보고 욕했어 그러면서 역적으로 죽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기분 나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탈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선업이잖아요. 뒤탈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 뒤탈 없이 좋아지는 거, 그게 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듯이 정업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정업을 일으킬 수 있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항상 기준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거를 자칫 해석하면은 뭐 사람이 줏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수만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을 볼 것이냐. 그러면은 이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딴 게 다 숨어요. 이걸 가지고 주장하면 이게 정의가 됩니다. 딴 사람은 이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요. 그럼 이게 정의가 됩니다. 그게 맨날 신문에 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제일 옛날부터 싫어했던 게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옛날에 그런 운동도 많이 했지만은 기준을 앞세우는 사람은 나는 그 다음 날로 그 젊었을 때는 안 만났어요. 에? 안 만났어요. 정의를 앞세운다. 정의를 단체 앞에 내세운다. 참을 단체 앞에 내세운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 좀 적당히 거리 둡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참을 자기들 모임에 앞세워 버리면 딴 사람들은 비참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참이기 때문에 내가 참교육하는 순간에 딴 놈들, 여기에 제동 거는 놈들은 전부 비참교육이 되는 거야. 내가 정의다 하는 순간에 민주정의당, 우리가 민주스럽고 정의로운 당이다 하는 순간에 딴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하면 전부 비정의가,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그게 독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의 이 기준을 앞에 강요하고 앞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이라든가 진리, 뭐 바로 알기,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적당히 좀 거리 둡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때입니다. 때. 그거는 반드시 뒤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단들 보면은 자기들끼리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 바깥에 되면은 그냥 무자비하죠. 그래서 뭐 하여튼 옳다는 거를 앞장 세우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큰일 났다 저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라야식이다 그러는, 그러니까 열애장 얘기하다고 지금 몇 프로 셌습니다. 열애장이 열애장으로서의 속성이 나타나려면은 그 때가 없어져야 되는데 때는 그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에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뒤탈을 안 일으키는 차원으로 자유로워야 된다. 뒤탈은 너도 뒤탈 안 일으키고 나도 뒤탈 안 일으키고, 그래서 자리 이타잖아요. 자리 이타로 나가는 거. 그래서 자리 이타라는 원칙에 의해서 뒤탈을 안 일으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심생멸이라는 것은 열애장에 의함으로 생멸심이 있다. 그럼 열애장은 뭔데? 했을 때 심성인데 그것은 불생불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번에 제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니까, 예? 때가 묻고 더럽고 안 더럽다는 기준도 없고, 그죠?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이 아라야식이다. 우리는 원래 아라야식이다. 열애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열애장에 깨달음이라는 측면이 있고 깨닫지 못한 이 중생스러운 마음 상태가 있다. 그죠? 그러면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
해서 오늘 이것이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깨달음의 과정 총론입니다. 각의 의미, 각이라는 뜻,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은 심체가 마음의 바탕이 망념을 여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심체 이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체가 념을 떠났다. 심체가 생각을 떠났다. 요 념이라는 것은 망념입니다. 망념은 뭐냐? 한 가지 기준에 사로잡혀진 마음입니다. 망념. 망념을 여인 모습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라는 것은 흑엄계와 같아서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어 법계가 한 모습이다. 법계 일상이다. 그러니까 무소불편하에서 법계 일상이다. 법계가 하나다 이겁니다. 하나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나가 아니고 다 다른 모습으로서의 하나다 이거죠. 빛나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다 이거죠. 이거를 대승에서 표현을 한 게 잡화, 화엄입니다. 화엄경을 잡화경이라고도 그러는데 온산에 온갖 꽃들이 다 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온산이 똑같은 색깔 꽃 한 개만 똑같은 색으로 피면은 그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에? 가을 단풍 뻘건 게 아름다운 거는 뻘건색도 다르고 꽃도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에? 정말 똑같은 색 한 순도 하나로만 삭칠해버리면은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있는 대로 다 그 가능성을 피워낸 거. 그걸로서 하나다. 걸림이 없다 이거죠. 그 법계 일상을 바로 이것이 바로 열애의 평등한 법신이다. 평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넘어가는데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평등입니다. 평하고 등이라는 거. 평은 평평하다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그죠? 등도 같답니다. 평등하여서 차별이 없다. 그럼 뭐예요? 그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갑자 이상을 살고 보고 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사실은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하찮게 바꿔가지고 한 놈 내리 밟았더니만은 10년 뒤에 개가 내 일족을 멸족시키는 사건들이 역사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작게 보였는데 사실은 마음의 크기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인연의 조건을 갖추니까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연의 모습이라 여기에서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다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냥 갑자기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칼 휘둘러 버리면 그냥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이제 이름을 사방에 떨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우리 행동도 특히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차곡 작은 게 쌓이면은 나중에 뻥 터져요. 심리적으로.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쌓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참아가지고 꼭꼭 눌렀다가 용량이 오버돼가지고 딱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빨리 해결책을 찾는데 빠른 해결은 절대 없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빠른 해결은 없습니다. 다만 쌓였던 것보다 좀 적게 걸린다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업은 평등한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이쯤이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모든 인연의 바탕, 또 내 생각, 특히 우리 이 말씀들은 이 마음에 대한 거니까 이것을 내한테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내한테로. 이 대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자꾸 대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설명은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은 항상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내 마음에서 뭘 하든지 간에 평등할 때 그때가 때가 없는 상태입니다. 차별이 없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은 법신이다. 이 법신의
상태가 평등한 마음이 하나의 모습, 일상으로서 똑같이 지속될 수 있을 때 이 법신에 의하여 본각이라고 이름을 말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부터 말로 표현하니까 본각이 있으니까 본래 깨달음이 있으면은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각. 본각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시각이라는 뜻에 상대하여서 말한 것이다. 하지만은 내용의 본질로 보면은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각이라는 게 있느냐? 이건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죠? 요 앞에서도 일체의 은설은 가명이다, 가화합이다, 그죠? 인연의 그림자의 표현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시각을 자꾸 사람들이 기진론을 공부하면서 명사로서 해석을 해요. 명사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시작,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시각. 그래서 제가 시각이라는 말을 깨달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본각이 따로 있고 시각이 따로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마세요. 임시적인 이제 과정의 이름입니다. 시각. 깨닫기 시작한다. 네? 시각입니다. 시각이라는 것은 본각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깨닫지 않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깨닫지 않은 상태, 마음의 때의 측면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상이 아니니까, 평등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아닌 거죠. 그죠? 불각이다. 그래서 불각에 있고, 불각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음의 근원을, 심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각이다. 해서 구경각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면은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으면은 비구경각이죠. 구경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깨달음의 과정을 살펴보자. 했을 때 이 기신론에서는 이름을 네 가지로 붙였습니다. 우선 이제 깨닫는다. 어떻게 해야 처음에는 불각이라는 깨달음이 있다. 그 다음에는 상사각. 상사라는 말은 비슷하다. 그죠? 비슷한 깨달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분각. 분수에 따라가는 깨달음이 있다. 네 번째는 궁극적인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경각. 그죠? 구경각. 이렇게.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단계는 이건데, 깨달음의 단계라는 건 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한다. 수준. 여기서 제일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말이 불각이라는 말입니다. 불각을 말을 바꾸십시오. 비각이라고 번역을 생각을 하십시오.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아닌 거. 에? 그러니까 불각 그러니까 깨닫지 못함으로 자꾸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그래 그건 아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어 선택을 이거 잘못한 거예요. 에? 그럼 요 불각이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범부인, 범부 정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는다, 각한다. 뭘 각하는데? 각하여서 안다, 깨달아서 안다. 뭐? 앞에 생각이 악을 일으켰구나. 어? 먼저의 생각 때문에 나중에 악이 일어났구나. 인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러한 비탈이 안 일어나려면은 앞에 요 생각을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아는 거예요. 그죠? 먼저의 생각 때문에 악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치게 하여서 그 악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거죠. 다음 생각에서는 뭐 지난 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먼저 생각은 이미 탈을 일으켰으니까 이제부터 생각이니까 먼저 생각의 상대에서 후념입니다. 다음 생각. 다음 생각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 이런 생각 안 해야지. 이건 생각의 기준이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와 같은 탈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건 깨달음 맞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깨달음, 각이라고 이름은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깨달음은 아니다. 불각이다. 그럼 저것을 저는 요 불각의 상태, 그래서 자꾸 비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각을 뭐냐? 제목을 깨달음에 들어섰다. 깨달음에 다가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 경지도. 에? 앞에 생각 때문에 내가 뒤탈이 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앞에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 우리 업이라는 게 뭐예요? 업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지은 겁니다. 그죠? 내가 지었죠. 그죠? 내가 지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내 깊은 속에, 아라야식 속에 있다가 연을 만나니까 차작 튀어나와가지고 어제 못했던 것을 오늘 다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못했던 일을 오늘 다시 할 때의 생각의 기준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제 기준 그대로예요. 에? 그걸 그대로 생각 나오는 대로 탁 튀어나오는 대로 반응해버리면은 어제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번에 당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를 내가 내일 모레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게 불각입니다. 아이고 안 해. 에?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해.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죠. 에? 나는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해서 항상 시키니까는 말을 잘 들었어요. 이렇게 돼서 다음에 또 그 사람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째서 당연한 겁니까? 에? 그게 어째서 당연하냐고. 우리가 사회에서는 3년만 있다가 보면 상하가 바뀌는데, 그죠? 또 그 사이에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 줄 알고. 내가 무슨 월급을 줘? 아니면 뭐 계약 관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아래로 봤던 사람한테는 새로 만나도 당연히 이 생각의 경향이 나와요. 그런 거를 바꿔야 됩니다. 새롭게. 그것이 깨달음에 들어서는 불각입니다. 기질론 표현으로 불각이고 제 표현으로는 비각입니다. 생각의 기준을 그럼 생각의 기준을 바꾸려면은 뭐예요? 내 생각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왜 이 생각이 이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 솟아오르는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솟아오르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이 생각 속에 과연 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가? 이 당연한 게 정말 옳은가? 이걸 한번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도 쟤도 나도 좋게 이러면은 진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마다. 예? 그전부터 제가 잘 예로 드는 게 화장실에 있으면 이러고 있는데 쾅쾅 그러면 나도 모르게 쾅쾅 한단 말이에요. 똑똑하면은 나도 모르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 나는 쾅쾅하면 일부러 똑똑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한 사람 되게 미안해요. 그런 거거든요. 조건 반사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한 템포, 내 생각에 결제 도장을 찍자. 이것이 불각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만 들어가도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입니다. 예? 이 사람을 뭐 3년 만에 만났다, 10년 만에 만났다. 아이고 반가워라. 내 기억에는 옛날 기억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코찔찔이 기억밖에 없는데 근데 탁 이 불각만 탁 깨달아도 제가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에? 나보다 엄청난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지는.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안 보였던 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옷차림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네? 저렇게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구나. 그러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깨달음은 상사각. 비슷한 깨달음입니다. 상사각. 비슷하다. 비슷하다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깨달음을 하면은 교주할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네? 왜 교주할 수 있느냐?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여이승관지, 이승의 관지와 이승의 관에서 보는 지혜와 초발의 보살, 보살의 첫 단계 정도의 사람은 생각의 이상을 깨달아서 생각의 달라지는 모습을 깨달아서 생각에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 이것은 뭐냐?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분별 집착상, 거친 분별 집착상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는 이름할 수 있는데 예? 깨달음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승의 관지와 초발의 보살이다. 생각이 바뀌는 모습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모습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말한 요 3계표로 말하면 어디에 든 이게 이미 삼매에 들어간 겁니다. 삼매. 아, 내 생각이 욕심이라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죠? 누구한테 잘해주다가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잘해주다가 갑자기 얘가 핍박을 받게 됐어. 그러면 얻어먹을 게 없고 내가 내 이해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멀리하는 겁니다. 가까워지다가 멀리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이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 속에 뭐가 숨어 있는데 내 욕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에서는 이 욕이 공리라 그랬잖아요. 욕이 공리이기 때문에 욕계입니다. 욕심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욕계를 벗어나면은 바로 색계입니다. 색계에서는 삼매입니다. 선체험입니다. 그래서 색계의 첫 번째가 초선입니다. 초선 구경만 하는 체험을 해도 소위 말해서 교주노릇 잘 해요. 초선 체험만 하면. 그래서 어설프게 뭐 나 깨달았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거. 왜 깨달았는데 지는 깨달았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깨달은 게 아니냐. 그게 법거량인데요. 한 번만 점검해 보면 알아요. 뭐 하느냐. 법계가 평등 일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이 거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때가 있으면은 항상 이 때의 기준으로 모든 걸 응답을 하잖아요. 그죠? 이 기준에서 자유로운가? 상대의 말에 대해 가지고 상대의 말의 기준을 한번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과 어긋난 엉뚱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동문서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틀을 제시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깨달았으면은 생각에 이상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상이 없어진다는 거는 달라지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는 생각의 흐름이 하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하나라는 생각이면은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자유롭게 나와야 될 겁니다. 선문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논쟁하려고 이렇게 건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근데 너 중인데 왜 논쟁을 하고 사니? 이런 식으로. 에? 너 나하고 논쟁하려고 중됐냐? 뭐 논쟁하려고 불교 배웠냐? 이런 식으로. 그래, 다 깨달았는데 그래, 그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건데? 에? 너 깨달아서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 꼬라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사는 모습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제 뭐가 하나 열려가지고 체험한 사람은 여기에 할 말이 없어요. 마음 수련을 하거나
뭐 어디 명상하는 데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뭔가 시원하게 한 소식 다 이제 탁 와요. 이런 지들끼리 그 뭐 인가해주고 생쇼를 벌인다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 수련해가지고 인가됐다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아주 뒤통수 한번 쳐가 약 올리면 화내더라고.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상사각도 못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법거량입니다, 원래. 그래, 법거량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다만, 기준과 기준의 대화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근데 기준과 기준의 대화인데, 그게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걸 또 해석으로 풀어보면 어마어마한 본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간식월. 간식월이면은 마른 똥 닦던 짝대기거든요. 화장실에서 똥 닦고 씻어가지고 말려놨다가 다음에 또 닦는 거. 요즘으로 말하는 휴지거든요. 휴지? 똥 닦는 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운문한테 와가지고 조사설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요? 마음이 뭐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폼 잡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문 속에는 항상 자기 답이 있어요. 그 말은 나는 조사설에 의, 나는 선종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걸 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너 그런 지식 무슨 소용 있니? 삶에서 저거 필요해야지 하고 즉각적으로 나온 게, 야, 임마, 조사설에 똥 닦는 휴지야.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휴지 없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난 깨달음의 삶을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휴지로 똥 닦고 산다, 임마. 넌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해가지고, 마음이다, 뭐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왔는데, 네가 깨달았으면, 한 소식을, 삼매 체험을 했으면은, 삼매 체험한 삶의 모습, 삼매를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되물은 거거든요. 거기에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막히고 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거는 굉장히 친절한 말입니다. 과격한 말은 뭐예요? 불법이 뭐예요? 하고 오면 몽둥이를 한 대 때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로 따지지 말고 한 대 번쩍 하고 얻어 터지는 순간에 아야 하고 느끼는 바로 그 마음이야, 임마. 그게 불법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점검 방법이 계속 이렇게 이제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자유로움. 그것은 진여의 마음의 일상, 한 모습, 한 때에 집착하지 않는다. 때 한 가지에. 바로 그것을 드러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선종의 초기 시절에는 계속 이제 조사들이 점검을 했어요. 초하루에 점검하고, 보름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씩 독참을 하고, 너 어떻게 살았어? 이틀 동안 뭐 했는데? 무슨 생각 들었는데? 매일 얻어 터지는 거예요. 가면은, 이랬습니다 하면은, 그 전에 제가 꼬맹이 때, 지금 돌아가신 문장 스님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때는 뭐 이제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니까, 한참 해가지고 딱 내가 논쟁을 하고 내가 이겼다 하고서는 씩 웃으니까는 뒤통수를 어떻게 쳤냐 하면은, 그래. 근데 네가 이 산승을 이겨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게 네 마음 편한 거하고 무슨 관계냐. 그런 건 시험 볼 때나 필요한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가지고 자유로웠다면은 그렇게 나오면은 또 그런 식으로 또 대답을 해줬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내가 벙 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의 이상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상사각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초선의 단계에서 욕심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바뀌는 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욕계, 욕심에 의해서 바뀌는 생각이 달라져서 여기에 거친 분별상, 요 거친, 추라는 글자가 요 사승록자 세 마리가 굉장히 거칠다는 추입니다. 거친 집착상을 버렸다. 그래서 거친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에 이상을 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기가 한 대로 이 삼매가 선이 깊어지면 됩니다. 왜? 거친 거는 없어졌지만 거친 게 없어지면 뭐가 있어요? 밑에 미세한 게 있죠. 잘 안 보이는 게 있죠. 그죠? 이거를 불에 태우면 없어졌나요? 미세한 입자로 바뀌었죠. 미세한 입자로.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거친 거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본류에는 들어간 겁니다, 이제. 본류에서 진짜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상사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초선에서 2선, 3선, 4선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수분각입니다. 분수에 따르는 각. 따를 숫자잖아요. 그죠? 자기 수준에 맞아서 깨달음이 깊어진다. 어떻게 나옵니까? 초발이 보살에서 시작해서, 이건 초자 보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승을 뛰어넘은 정도의 보살. 이 보살에서 시작해가지고, 법신보살, 보살지의 거의 끝까지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의 머무르는 상을 깨닫는다. 그걸 깨달아가지고 생각에 머무르는 상이 없다. 이것은 분별 추념상을 얘기했던데, 거친 생각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거친 생각을 분별하는 미세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세한 때입니다. 그것을 예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깊어지는 깨달음, 분수에 따른 깨달음 해서 수분각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구경각은 뭐냐? 보살지가 다 한 사람. 드디어 수행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보살지가 다 한 정도의 사람은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방편을 만족시켜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네? 원문에 보면은 여보살지지, 지진, 보살지가 다 하는 보살들과 같은 사람들은 만족 방편을 만족하여서 그 다음에 일념이 서로 응한다. 아까 깊어가는 깨달음은 뭐라 그랬죠? 생각에 머무르는 게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미세한 데 머무르는 겁니다. 이것은. 미세한 데. 거친 거는 상사각에서 없어졌죠. 그리고 미세한 데가 아직까지 남아있어. 거기에 머물러. 그거를 깨달은 것이 분수에 따라서 깊어지는데, 분수에 따라서 깊어지는 것은 뭐냐? 이게 나옵니다. 방편만족입니다. 방편만족. 방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수단입니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삼매 체험을 했어요. 삼매 체험을 하면은 딴 사람 못 보던 걸 봤으니까 진짜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이러면은 참 뭐 좀 뭐 있어요. 하여튼 더 얘기하면은 뭐 그렇고 법집이 될 수 있으니까 각자가 맛보면 됩니다. 연불하다가도 맛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러고 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보살지가 깊어지느냐? 아니다. 방편만족이 돼야 마침내 완성이 된다. 방편만족은 뭐야? 계속 부닥치면서 점검입니다. 우리 삶의 부닥침이 점검입니다. 여기서 최적의 방편이 나와야 됩니다. 삶으로서 때를 없애나가는 겁니다. 삶으로서. 그래서 방편도 마침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진리에 맞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뭐예요? 화엄 십지가 법운지잖아요. 법운지. 하는 것마다 법의 비가 공덕이 내리잖아요. 예? 모든 방편이 전부 다 자리이타의 뒤탈이 없는 공덕이에요. 그게 방편만족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느냐? 삶의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처란 없다. 이것을 초기의 우리 초기 불교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봐요. 그 제가 팔정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팔정도. 부처님의 법이 팔정도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건데, 법륜인데,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정견은 생각의 틀이 바르게 돼야 한다. 연기잖아요. 연기. 연기라는 생각의 틀로 세상도 나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 다음에 뭐가 나오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신구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예요? 그걸로서 살아야죠. 그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다음에 정정. 정사유, 정정. 아니, 정사유는 앞에 신구의에 들어간 거고. 네? 열심히 사는데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 삼매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만큼 가라앉은 만큼 다시 법륜은 굴러가니까 안 보이던 게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정견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피드백 돼가지고 나중에 정정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마침내 완성이 됐다. 만족방편입니다. 만족방편. 삶에서 검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착한 생각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왜? 보호받았으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온실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런 나쁜 짓을 하지? 애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 아, 내가 사흘을 굶었는데 나쁜 짓이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죠?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온실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흘 굶고 보니까는 담을 넘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말은 됩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거꾸로 보면 또 이런 말도 돼요. 그럼 세상에 사흘 굶은 사람들은 다 담 넘느냐? 아니잖아요. 사흘 굶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담을 넘었을 뿐입니다. 그죠? 이거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걸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계속 탁마돼 가지고 내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우리 보조국사식으로 말하면은 얼음이 물이라는 걸 봤어요. 드디어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온기를 가해줘야 물이 녹을 거 아닙니까? 얼음이 녹을 거 아닙니까? 에? 빙산 저거 수증기야. 틀린 말은 아닌데 빙산이 수증기 되려면 얼마나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되느냐 이거지.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이 방편이 다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조건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불입니다. 그래서 만족방편. 이게 아주 함축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념이 서로 응한다. 일념이. 이제는 미세한 머무름도 없기 때문에 마침내 마음의 처음 일어나는 상을 깨닫는다. 초상을 깨닫는다. 그죠?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사랑을 깨닫아
처음 일어나는 초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초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런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기준을 말하는 미세한 상을 예의였기 때문이다. 미세한 이것을 예의였기 때문이다. 이거 좀 논리적으로 어려운데요. 이거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3세 6추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심성을 보게 되어 마음이 항상 상주한다. 이것을 구경각이라고 한다.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경에서 어떤 중생이 무념, 무망념이죠. 무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들었다라고 말한다 하는 게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구경각에서는 한 마음이 쭉 이어집니다. 이 한 마음이 변함없는 한 마음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한 마음입니다. 이 뒤에도 비유가 나오지만은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 바다 자체 하나잖아요, 하나. 일상이잖아요. 바다 자체로서는 하나잖아요. 이 하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이다. 일상으로, 궁극의 일상으로 들어가려면 방편이 만족돼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여튼 이래서 부처가 되는데 삼아승직업이 걸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아승직업이 걸린다. 우리가 금생을 돌아보면은 금생에 내가 진보한 게 요만큼 진보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이거. 왜? 남들은 거꾸로 간 사람 더 많아요. 네? 이만큼 못 온 사람 씩 빠졌습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 이거니까 요거밖에 못 갔네 그러지만은 이걸 가지고 딴 데 비교해 보십시오.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으로서 마침내 방편이 만족돼서 삼아승직업에서는 부처님이 된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님들 뭐하냐?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뒤에 나오는 훈습입니다. 훈습의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이 깨달음의 과정이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구경각이라는 것은 마침내 일념상응, 일념이 일상으로서 쭉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념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 무념은 생각 없음이 아니다. 전체 생각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깨달으면서 올라가다가 저 밑으로 도망간 거지. 의식이 없는 걸로 되니까. 있다 없다에 떨어져 버린 게 되거든요. 저 밑으로 퇴보한 거예요. 초상에 대해 가지고 밑에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깨달음 과정의 총괄입니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만한 초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초상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화시켜서 아는 그 념이 없는 것이다. 전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체의 지혜로서 안다. 반야의 지혜로서 그대로 아는 겁니다. 대상화시키가 아니고. 이르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는 일체 중생은 깨달았다고 이름하지는 못한다. 왜? 일체 중생은 어떤데?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번도 망념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언제가 시작인지도 몰라요. 이래서 무시무명입니다. 무시무명. 시작 없는 무명. 우리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바뀌면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미세한 게 머물다가 거친 것이 바뀌다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바뀌는 줄도 모르고 남녀가 첫 만나면은 바로 반할까 안 반할까 1000분의 1초 만에 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반할 사람은 그때부터 좋은 이유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계속 그렇게 념념상속하면서 바뀌는 거 살아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거를. 중생은 생각이 상속, 서로 이어져서, 상속이라 그러니까 그렇다. 이것도 다음에 완전히 풀어야 되겠네. 서로 이어져서 아직까지 한 번도 망념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라. 만약에 이러한 망념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무념을 얻게 되면은, 마음의 모습은 마음이 나고 멸하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생각이, 그죠? 생각이 머무는 것도 없어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없어지고, 멸하는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요 생주이멸은요, 요 네 각의 거꾸로입니다. 요 멸이 불각입니다. 멸. 전념이 후고를 일으켰구나. 그렇게 해서 전념을 멸해서 나중에 고를 안 초래할 것을 한다. 그 다음에 이상, 생각의 이상. 그것이 상사각. 생각의 주상이 없음, 수분각. 그렇게 해서 마침내 미세한 생각의 일어남.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생상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심상의 생주이멸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념과 같아졌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게 과정인데, 그 안에 다 있는데. 왜냐하면은 사상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다. 모두 스스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립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자 이래설 입자니까. 본래 평등하여서 각과 더불어 하나로 같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본각의 의미가 두 개 있는데, 수염본각, 성정본각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더 진도 나가면은, 이제 공부가 돼요, 공부가. 네? 이제 지식 공부가 돼.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네? 유식 삼성, 요거 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부가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요 심생멸문은 구조가 아리야식하고 생각하고 거칠고 미세한 거, 그 다음 훈숙되는 거와 심생멸의 결론 해서 3대인데,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생각의 바탕. 여기까지 한 거고, 그러면 아라야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식 공부할 때 유식 삼성을 배웠잖아요. 변계 소집성. 기신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 오식이 있고 몸의 감각기관으로서 안, 이, 비, 설, 신. 그리고 6번째 생각이 있단 말이죠. 7번째 나라는 만화식이 있단 말이죠. 8번째 아라야식이 있습니다. 그럼 아라야식의 생각작용, 만화식의 생각작용, 그리고 의식의 생각작용, 범부의 생각작용, 연각이라는 깨달음을, 인연을 알았다잖아요. 삼매에 들어간 사람의 생각이나 마침내 보살의 생각이나 했을 때 유식 삼성을 얘기합니다. 생각 경향입니다. 우리 범부는 뭐냐? 변계 소집성입니다. 육식의 차원입니다. 변계, 두루두루 헤아린다는 것이 소집, 전부 다 집착하는 바다. 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 생각하는 대로라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 전부 다 남이 시키는 생각이 더 많아요. 남이 시키는 생각. 아니, 자기 생각의 지식이 전부 다 남한테서 오는 거야. 똑같은 신문 보고 서로 싸운다고. 그 신문에서 준자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듣고 그렇죠. 말하는. 그걸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는 바입니다. 소집입니다. 집착하는 바대로 두루두루 헤아린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아, 다를 수밖에 없지. 서로 밑바닥에 집착하는 바가 다른데. 다름을 인정하면 안 될까요? 예? 다름을 인정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 간에 집착하는 바가 달라요. 서로 간에 우선시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가 다르다 할 때는 이 견해의 옳고 그름을 싸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 우선순위가 내 가치 우선순위하고 다르구나. 에?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 표면, 견해의 다름은 표면이거든요. 에? 그렇게 달라야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달라야만 이 지구는 계속 인류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모든 생각이 다 같고 그런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은 이 거친 게 없어져도요, 미세하게 잘 사는 세상 무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한국 전체로서 살지만은, 에? 막상 내 몸이 속하고 있는 내 인연 집단을 보면은 이런 집단도 있고 이런 집단도 있고 이런 집단이 있어요. 에? 각 집단마다 서로 고뇌가 달라요. 에? 어떤 집단에서는 생존 자체가 목적인 집단이 있어요. 에? 어떤 집단에서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찬란한 관념이 오로지 목적인데도 있어요. 어떤 집단에서는 그냥 화장빨이 최고인 집단도 있다고요. 에? 왜 이 화장품이 안 됐지?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 그런 집단도 있어요. 그게 뭐냐? 전부 다 서로 소집, 집착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름을 인정한다 그럴 때는 꼭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닥쳤을 때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논리적인 부닥침에 밑바닥에 집착이 있듯이, 예? 다른 계층에 사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집착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서로 간에. 이 집착하고 이 집착은 다른 겁니다. 하지만 강도는 똑같아요. 남자들 같으면 군대 얘기를 잘 듣는데, 예? 군대에서 쫄병들은 라면을 못 끓여 먹었어요. 밤에 보초서고 와서. 고참은 끓여 먹었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리차는 이쪽으로 따지면은 진짜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권리,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에? 아니, 내가 기업에서 사장 됐다고 오너한테, 회장한테 싹 맘먹었다가는 어디 터질 거 아닙니까? 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권리예요. 너는 라면 왜 끓여 먹니? 나도 끓여 먹자 하다가 쫄다고 가. 똑같은 겁니다, 그거. 내용상으로는.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편개소집성입니다. 변개소집성. 편개라고 쓰고 변개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것이 요 업에 의해 가지고 조건반사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뭘 집착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꼬라지가 사실은 자기 업이 시키는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범부 수준입니다. 육식의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를 요 기신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전념이 요걸 일으켰구나. 요 생각이 일어나서 요렇게 됐으니까 요 생각을 멸해야 되겠네. 요 인과관계를 알았잖아요. 그거를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모든 것이 전부 서로 의존해가지고 생겼구나. 그게 의탁이성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가지고 생기는구나. 관계 속에서 생기는구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에? 저 관계 속에서 저거를 중심으로 삼고 있구나. 이거구나. 그러면 요 인식의 차원이 뭐냐? 칠식입니다. 칠식. 만화식. 나라는 의식. 에? 집착의 밑에 숨어 있는 나라는 기준. 요거에 대한 깨달음이 의탁이성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라는 이것이 뭐냐?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연기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마침내 원성실성. 둥글다는 거는 모자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자람이 있고 성실. 실을 이루었다. 여기 같으면은
진열을 이루었다. 일상을 이루었다. 그게 팔식이 맑아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한 거나 요렇게 표현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욕계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예? 초선에서의 생각이 쭉 이렇게 어떤 수행 명제를 집중을 해야 되고 수행 명제를 이렇게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는 번쩍하고 눈이 번쩍하는 체험이 왔어요. 가슴이 울리는 체험을 했어요. 기쁨이 왔다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요것이 초선 체험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게 2선, 3선, 4선에서 심일경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번쩍하면은 진짜 그거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 초선 체험만 한 사람이 제가 교준으로 탈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왜? 딴 사람이 못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선생님, 초선 지났습니다. 그런 건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식으로 기신론은 옛 기신론식으로 딴 데는 유식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내용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깨달음의 과정 여기에서 기신론에서는 깨달음 입문 깨달음의 내 생각이 앞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요짓거리를 만들었네. 그럼 이런 생각 안 해야 되겠네. 이게 입문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전제가 자꾸 바뀌는구나. 네? 생각에 머무르는 거. 기준도 바뀌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쭉 그러니까 멸상, 이상, 그 다음에 내가 아이고 좋다 하고 머무르는데 아이고 이거 좋다라는 이 좋은 기분에 머무르는구나. 이게 삼매입니다. 삼매. 예? 삼매 체험을 하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좋아요. 머무르는 상이에요. 미세한 데에 좋아가지고 헬렐루야. 뽕 맞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게 그게 이제 수분각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도 떨어져 나갔다. 구경각입니다. 그죠? 생주 이멸을 없앴다. 그래서 일상이다.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를 진짜 요약합니다. 이런 거 배워서 뭐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자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말해주는 거는 뭐냐? 나를 스스로 나를 한계 짓는 거는 내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열애장인데 내 생각이 나를 하찮은 놈으로 만들고 있다. 할 수 없다로 만들고 있다. 에?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거를 없애자.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했으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 스스로 나를 막고 있구나. 규정하고 있구나. 애에 대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 애를 지금 규정하는 건 아닌가. 속박시키는 건 아닌가. 애도 열애장입니다. 나도 열애장이고. 그죠? 마침내 부처와 부처가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서로 빛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제 배울 거. 예, 봤죠? 아니 어제 배울 거.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번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